비견은 자기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겁재는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만 다른 거예요. 얘도 똑같이요. 얘는 뭐냐? 자기가 오행으로 볼 때 생해지면서 음양이 같은 거거든요. 자, 이거 오행으로 볼 때 생한다는 게 뭔 뜻이냐? 이거 하나 보자고요. 병이 있다. 병은 화지요. 이 화가 생하는 건 토지요. 토니까 토이면서 음양이 있죠. 이게 무와 기가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오행이 생해주면서 토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는 플러스지요. 요거를 식신이라 하고 얘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음양만 다르면은 상관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다 오행상이에요. 자기가 생하는 거를 가지고 식신상관인데 그 중에서 음양이 같은 거 다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지요. 자기가 여기 있다. 아니, 자기가 여기 있다 떠나서 어디에 일간이 있을 때 요것이 극하면서 원래 두 단계 앞에는 자기가 그걸 해주는 건데 두 단계 앞에 그걸 해주면서 오행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같으면요. 음양이 반대면 정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반대예요. 자기를 극하면서 여기부터는요. 자기를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는 자기를 생하면서 핵심은 자기를 생해야 돼요. 그리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다르면 정인이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 도표를 가지고 하나 이제 써볼게요. 자, 일간이 양간인 경우 해보자고요. 갑인 경우 있고, 병이 있고, 무가 있고, 임이 있겠죠, 이렇게.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통변하는 법을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 가지고 또 해보고, 2번 해보면 대부분 패턴이 나와요. 일간이 갑이다 하면 그대로 쭉 쓰겠죠. 어떻게 쓰느냐. 일간이 갑이면 여기 있죠. 목이니까. 얘는 목이고, 얘는 화고, 토고, 금이고,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간이 갑목이라서 여기 있대요. 그러면 분명히 목이 한 덩어리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얘가 대치될 게 비견겁재예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화, 토, 금, 수겠죠. 그러면 비견겁재 한 덩어리, 두 번째 식신과 상관이 한 덩어리. 얘가 겁재가 될지 비견 될지 그 다음에 붙이세요. 토는 편재, 정재. 금은 편관, 정관 이렇게 붙여보자고요. 자, 수는 뭐 편인, 정인. 여기까지는 쉬웠죠? 그 다음에 붙이세요. 얘가 뭐냐? 갑이다. 양이네 플러스. 그럼 이렇게 그대로 붙여라. 쉬워졌죠, 굉장히요? 두 번째, 얘 해보자고요. 얘라면, 일간이 뭔지 모르지만, 화인데, 일간이 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화 옆에 당연히 이것이 오겠죠. 비견겁재. 그것이 겁재인지 비견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화가 왔으면 그 다음에 토가 오죠. 토 다음엔 금이 오고 금 다음엔 수가 오고 수 다음엔 목이 오겠죠. 자, 얘가 일간이면 요게 한 덩어리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단지 순서를 잡으면 돼요. 일간이 병이었으면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정이 오겠죠, 이렇게. 그냥 쭉 내려 쓰면 돼. 병정무기 해서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일간이 토라면 어떻게 될까요? 토 다음엔 당연히 금이 여기 토생금이죠? 그럼 금생 수고, 수생 목이고, 목생 화가 되겠죠. 자, 토에는 무와 기가 있고요. 그래서 얘 덩어리하고 얘 덩어리가 이렇게 배치되는구나. 근데 얘는 다 호칭은 비견이에요. 이러면 통변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기준은 오로지 일간이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금인 경우 어떻게 되냐. 얘가 금이라면 이 속에 요것이 뭐 떠나서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오고, 그 다음에 화가 오고, 그 다음에 토가 오겠죠.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이제 붙일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금이래요. 자, 금에는 경하고 신이 있는데, 이 경은 대체해보니까, 비견이네. 요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신은 겁재구나.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일간이 양간인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돼요. 경신, 임, 개 그냥 막 써가면 돼요. 근데 이 음간이 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양간까지는 그냥 쭉 쓰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 일간이 임이다. 비견 옆에다 임 써놓고 그냥 개, 갑, 을, 병정 쭉 내려가면 맞아요. 그냥 순서대로 다 쓰면 맞죠. 근데 음간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약간 좀 혼란스럽죠. 한 덩어리로 외우지 않았으면 드디어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서 바뀌죠. 자, 음간이면 이제 을이 있고요. 경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고, 개가 있겠지, 이렇게. 음간이라면, 목이 얘가 일간인 경우에, 얘가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수인데, 요것은 다 마이너스다. 그런데, 목은 이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비견이다. 비견이 분명히 을이다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로 외우면 쉽지요. 이 속에는 당연히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덩어리가 화가 왔죠. 여기에 병정을 쓰지 마시고요. 동시에 치환해줘야죠. 정병으로요. 그 다음에 토에 무기가 있죠. 무기 쓰지 마시고 기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 가서 경신인데 신경 쓰면 되고요. 마지막도 임계가 아니고 개 쓰고 임 쓰면 맞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통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책에서 많이 써놨는데 사람들이 공부하시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기준점이 무엇이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주를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했죠. 이렇게 보고 식신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오니까 이게 왜 식신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갑이 비견이니까 얘가 식신이고 얘는 편재지 이게 왜 식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변화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 X라는 건데 만약에 갑이 비견 을이 겁재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정말 편해요. 안 쓰고 그냥 아주 머리에 써가지고 붙이겠어요. 하여튼 변통하는 방법이죠. 그럼 요거를 실제 이제 한 몇 개만 더 해보자고요. 사실은 요거는 재밌게 좀 더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기다. 일간이 기라면
비견은 무조건 일간이다니까 얘가 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기하고 한짝은 무예요, 분명히. 근데 얘는 분명히 토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금이 있고 수, 목, 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볼 때 무, 토 다음에 금이 있고 금에서는 경신이 있는데 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에는 개임이 되고 목은 을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도표 하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얘 있으면 뭐, 쟤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이걸 하나를 풀어가지요. 만약에 이제, 지지에 뭐, 자가 있다. 자를 개로 놓고 또 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지지도 통변 다 할 수 있고, 간을 다 통변하는 거죠. 근데 이 통변의 목적은 뭐냐? 여기까지는 사람 살을 이해 못 하는데, 이거 하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심리 파악이 좀 쉽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엔 나중에 격을 구할 때 꼭 쓰고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어떤 거냐?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여지가 있는데 언제 사고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때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쓰일 명분은 많은데 하여간 통변은 그래도 되고 해야죠. 이것도 모르고 사주를 파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초보 얘기예요. 사실은 이 통변해봤자 사주 공부 그냥 역시 초보자지 이거 가지고 사주 공부했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모르고 사주를 봐주면 안 되죠. 쉬운 얘기로 당신 사주에는 여기 화라는 거 아니니까 화로 태어난 일주에 토가 많으니까 뭐 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 물을 많이 놔두고 매일 물 마시고 뭐 까만색 옷 입고 해라. 이런 식 얘기들이 참 미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통변이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인도를 하면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은 이 얘기 정도 나오면 아, 저도 초보적인 기초는 돼 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통변은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수학, 고등학교 수학 있잖아요. 그걸 치면 이건 중학교 또 아니고 국민학교 한 5학년 연수 때 나오는 X에 대한 얘기,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배울 때 핵심은 얘가 한 덩어리다. 그런데 통변할 때 분명히 얘는 그대로 두고 있죠. 얘만 바꿔주면 돼요. 하나 더. 자, 일간이 개가 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비견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개하고 한 짝은 항상 임이죠. 수니까. 옆에는 저기 순서예요. 비견 겁재 할 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냥 쭉 쓰세요. 편재, 정재 이렇게 다 쓴 뒤에요. 요거는 순서 변화 없어요. 가만히 써놓고 얘를 변화시키면 돼요. 자, 얘가 수였다. 수 다음에 오는 것이 목이죠. 목인데 얘가 앞에가 뒤집었으니 나도 뒤집자. 을갑. 그 다음 목 다음에 화가 오는데 화는 병정이 있는데 저기 병정이요. 뒤집자. 정병. 그 다음에 토가 오는데 토는 묵인데 나도 뒤집자. 기무. 이렇게 쓰면 되게 쉽지요. 자,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면요. 실제 통변을 참 쉽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걸 도표로 쫙 설명을 해줘요. 왜 이런가 대해서.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죠. 무가 비견이라면 이렇게 쓰고요. 임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뭐 시험 문제 같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하는 것을 뭐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푸세요. 아, 얘는 비견이다. 근데 얘가 뭐냐? 토다. 토는 이쯤에 있다. 수는 두 번째 앞에 있다. 자, 자기하고 같은 건 이건데 한 단계 앞이 이거고 두 단계 앞이 이거다.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편인지 정인지 모르지만은 쟤는 쟤다.
얘는 쟤는 쟤인데 편정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얘 부호 붙이세요. 플러스네. 얘 플러스네. 그럼 편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빨리 해봤자 의미 없으니 찬찬히 하세요. 왜냐면 풀이를 할 때 빨리 하면은 이게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요새는 컴퓨터에 대해서 금방금방 하지만 당신 이 사주를 가지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 두고요. 뭐 10년 차 다 좋아요. 100명 사주 가지고 다 적으면서 통변하시게 되면요. 거기서 틀리는 게 분명히 한 5개 나와요. 눈이 헛게 보인다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헛게 보여요. 물론 젊은 사람은 틀릴 확률이 뭐 한 요거 나온다면 뭐 연세가 한 50세, 60세 되시면요. 이게 한 10% 나온다고요. 실수하게 돼, 잠시 모르게. 금방 전 본 글씨가 병이 일간이고, 그 다음은 경이 됐는데, 갑자기 경이 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게 착시 현상이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따 가끔씩은 누구 걸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어떤 사주라고 기억을 했는데, 다시 보면 이게 엉뚱한 게 이따 가끔씩 나온 게 있어요. 아, 실수했구나 하고. 그럼 실수한 거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야죠. 하여간, 이렇게, 또 하나는 뭐 병이 일간이다. 그럼 얘를 그냥 비교 놓고요. 정금이 왔다. 얘의 오행은 화고, 얘는 금이다. 그럼 화생, 토, 토생금 두 단계 앞이잖아요. 여기서도 자기가 비견이죠. 한 단계 앞, 두 단계 앞은 이거죠. 그 쟤는 쟤예요. 야,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쟤는 쟤다. 편이냐 정이냐. 얘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 편이네. 그럼 얘도 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이제 이 원리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통변하냐. 그걸 빨리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 말 뜻은 이렇게 돼 있는다. 이렇게 통변하는구나. 기준점은 일간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 일간을 오로지 비견을 놓고 풀었구나. 그럼 이거는 요새는 이거 벌써 한 5년 넘었죠.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뭐 문화센터에서 공부하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다 아주 간단해가지고 컴퓨터하고 그냥 치면 비견 겁제해서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참 창피한 얘기죠. 원리만 이거 알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 건데 이 말 뜻을 근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식신, 상관 등등으로 다 치환이 된다는 너무 쉬운데 이 말 뜻은 알고 가야지. 말 뜻을 모르면은 나중 공부하실 때 저게 왜 저렇지 하고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쟤는 쟤라고 맨날 이 쟤. 사람 사주에 난 쟤가 없어서 어떤 사람 사주에 쟤가 없으니까 당신은 평생 돈 없어 이러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또 당신 사주에는 이 관이 없어서 관직과 인연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돈이나 벌어. 아니면 당신 사주에는 관도 없고 죄도 없으니까 평생 힘들 거야. 이런 말들 말도 안 되고요. 저 말 뜻을 가지고 이제 치환법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도표 가지고 쫙 설명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끝으로 사실 또 통변은 이제 안 해도 돼요. 단지 이러한 원리로 흘러간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어떤 도표를 쭉 해서 다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저거 할 거 없다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겁제 얘기. 사람들이 참 겁을 잘 주거든요. 이게 위협할 겁자인데, 이 문제하고,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상관 얘기. 상관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어떠한 말이 많느냐. 뭐 흉신이다. 그러니까 이 각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 신이라고요. 근데 흉신은 겁재가 있고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쟤는 그냥 좋게 봐요. 편제든 정제든.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든 바르게 벌든 돈만 들어오면 좋다라고 과거에 봤던 모양이야 아마. 그 다음에 편에서 이 관을 또 나쁘게 봐요. 왜 그러냐. 이게 참 웃긴 게 얘하고 얘를 나쁘게 보고 너무 관을 치우치면은 자기를 망치거나 범죄자가 된다 해서 또 나쁘게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편인 같은 걸 쓰고 이 인을 나쁘다고 하죠. 도식 이렇게 말해요. 도식.
놀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 4대 단어를 보고 흉신이다라고만 하거든요. 아주 흉하다라고. 그럼 이게 정말 흉한가? 전혀 안 그래요. 이 원래의 단어는 좀 흉악한데, 한국에서,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국방이 되려면 겁제 같은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재물을 위협한다 했지만요, 반대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데, 남의 사정 봐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 이러지만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 창조성이요. 어떤 세계적인 언론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상가로 발전하려면 이 상관이 또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편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검찰이 검찰 역할을 못 하게 돼요. 좀 관이면은 사람들 확 누르면서 막 겁도 주고 범죄 미리 예방을 해야지. 검찰 공무원들이 정관같이요. 당신은 요거는 걸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약간의 여지만 보여도 하지 마세요 하고 겁을 줘야지. 자, 이게 편관이 나쁘다. 이것도 사실 미신이고요. 편이 나쁘다? 그것이 더 미신인 게 한국 사회에서 편인이 없으면요. 이 예술성이 떨어져요. 한국이 예술적인 같은 기질은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은 좀만 뒤져 있지만 원 기질은 상당히 이 기질이 많은 종족인데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발전을 해요? 아니 밥 먹고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림만 그린다. 이 나쁜 짓이냐? 이거 아니란 얘기죠. 이게 실제는 좋은 얘기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물론 너무나 막 사방 겹치면은 나쁘게 되죠. 그런데 좋게 쓰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이 발전할 때 요거 빼고만 있으면 좋겠다, 사주가. 발전 없어요. 그냥 평탄무난하게 요만큼 진급해서 요만큼 벌고 요만큼 끝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사람은 진짜 발전하기도 힘들어요. 마음 약한 아이 사주에 이러한 겁제의 기질이 그나마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나가서 매일 돈만 뺏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 겁제도 있고 동시에 양인도 있고 아주 강하다. 그럼 자기가 얻어맞더라도 안 뺏겨요. 이것이 흉하다라고 말할 땐요. 그런 말 많이 있어. 책 보면 겁제가 중중하고 흉하다 할 때는 그 마음 상태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약한 아이한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자기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이게 있으면은 정말 남의 돈 뺏겨지요. 근데 자기 욕심이, 이거 재밌어요. 이제 요거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기 욕심이 강하면서 묘하게 운이 좋았어요. 살아가는 운이. 이러면은 기업체 경쟁을 막 하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기업 돼서 막 성공하겠죠. 그런데 욕심이 많고 자기는 참 성공해야 되는데 운이 나쁘다. 이러면 어릴 때부터 꼬맹이들 잡아놓고 때리겠지. 이제 돈 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군을 간다. 군대에 가 있으면 잘해요. 그 월남전 때 이제 그 얘기인데 화장실에 이렇게 쭈르륵 앉으면 있으면요. 이 모자 많이 훔쳐갔대요. 모자를 자꾸 이렇게 이제 볼일을 봤대요. 왜냐면 훈련 받다 보면 막 모자 떨어지잖아요. 모자 떨어지면 그건 이제 잡혀서 막 기합 받으니까 화장실에서 모자 잊어먹은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면서 모자를 이렇게 훔쳐간대요. 그러니까 모자를 꼭 쥐고 보는 이제 습관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절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우리 내무반에 총이 없다. 그럼 그것도 진짜 훔쳐와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군에서는 이게 딱 필요하죠. 군대에서 너 지금 모자 없으니까 빨리 사방 구해와 했는데 그건 절도입니다. 자기는 절도라서 못하겠다. 자기는 오로지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정관의 기질을 강하게 발휘하면요. 이게 고문관이죠. 그러니까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돼요. 상관 이러면요. 관을 자기 명예를 깨뜨린다는데요. 쉬운 얘기로
남의 단점을 잘 봐요. 단점을 잘 보고 상관에 대해서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많고 단점 잘 보이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바른 말을 잘 하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공부를 참 많이 하고 경험이 풍부하면 바른 말을 하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매일 놀다가 하면요. 비방만 해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기질이 있으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습관을 길러서 좀 좋게 나가야죠. 그 사상가가 참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제 편관 얘기. 자, 뭐든지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검찰과 조폭과 범죄자는 다 편관이 좀 강한 사람들끼리 모임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 단속을 다 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하면서. 운이 좋으면 일로 가는 거고, 어릴 때 자기 공부 안 하고 운이 나빴으면 일로 가는 거고, 차이점은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참 많이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기질이 있어요. 좀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자, 편관인 사람이 정관인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소위 말해서 정관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상당히 저 양반은 고지식하고 고리따분하고 완전히 법밖에 모른다. 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정관은, 여기 있는 정관은 주로 거기에 많이 있죠. 판사들. 근데 판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판사가 편관의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공정해야죠. 근데 검찰이 또 정관의 기질이 있으면 안 돼요. 검찰이 정관 기질이 있으면 밑에서 이게 구박당한다고요. 하여튼 각자 차이는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쁘다 하는 이 도식, 먹고 논다. 잘못되면 도박하거든요. 평생 도박에 맞들리고 이제 어떤 잔재주요. 뭐 바둑에 맞들리고 사업 맞들린다. 그게 도식 얘기인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 되면 요거를 이제 하나 둘씩 통변을 좁혀잡아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설명해 들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